안녕하세요. 따져보는 오늘의 기술 이야기 따오기입니다. 오늘은 약간 새로운 포맷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거 일단 이렇게 해보고 잘 돼야 하는 거 아니야? 파일럿인 거잖아. 맨날 파일럿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 안 치겠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미님이 먼저 소개해야겠네. 네, 지금 말이 덩여핑 따라한 거여서. 왜 따라요? 이게 뭐야? 저는 세계시민 정예핑입니다. 아이브 얘기는 왜 썼냐면 저는 제가 흥미로워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흥미로워하지 않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아이브야. 어떻게 아이브를 안 좋아할 수가 있지? 다 좋아해. 뉴진스 더 좋아하잖아. 아니, 뉴진스 좋아하고 아이브도 좋아하는 거지. 똑같이 좋아요? 뉴진스가 더 좋아. 거 봐. 아무튼 그래서 아이브를 생각하면서 아이브를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마찬가지로 제가 흥미로워하는 뉴스를 사실은 작년부터 제가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따오기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계속 엄청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걸 한국 사람들이 누가 궁금해하나 하고. 근데 이번에도 또 아프간 뉴스를 아프간 뉴스는 아니고 아프간 난민들이 미국에서 난민 심사 신청을 할 때 겪는 고초 중에 하나가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걸 오늘 가져와 봤어요. 왜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아이브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듯이 근데 다른 사람들의 호불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호불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그 관심도도 없는데 이게 정은님이 되게 문제라고 인식한 그 부분이 전혀 심각하게 느껴지지가 않아.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안 돼. 그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네. 다른 사람 내가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치. 왜 이게 집단에 대한 없지? 집단에 대한 자기 소개가 길었는데 아프간이든 국제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저를 세계 시민이라고 소개해봤어요. 국내 시민 현담이고요. 저는 국내 여론을 항상 분석하고 온갖 커뮤니티를 협력하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덩현님이 그 아프가니스탄 그거 가져왔을 때 이건 안 된다. 욕만 들어먹고 말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죠. 그래서 갑자기 그 컨셉으로 그럼 영상을 촬영을 해보자. 사람들이 어떻게 욕을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주겠다. 이 주제를 했을 때 어떻게 시비를 걸 것인지 제가 보여주려고. 시비. 온라인상의 언노운들이 어떻게 시비를 거느냐, 이걸 제가 오늘 대변을 해서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아프간 사람들이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의 진술을 당연히 아프간 사람들은 뭐 자기네 말로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영어로 통역을 할 때 옛날 같으면 통역사를 썼었는데 요즘에는 AI 기계 번역을 쓰고 있대요. 자동 번역을 쓰고 있는데 번역 중에 되게 사소한 오역 때문에 난민 심사에서 떨어지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주어를 뭐 I라고 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그게 번역이 될 때 위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술한 거는 내가 겪은 거라고 했던 거를 두 번째 진술에서는 자동 번역 결과 우리가 겪었다 이렇게 말해서 네 진술이 모순된다 하고 난민 심사를 떨어뜨렸대. 안타깝네요. 안타깝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안타까운데. 안타깝긴 해? 그러니까 지금 현담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의 모자에 안타깝긴 하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AI 번역을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일 처리를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고,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발생할 수도 있다. 아니 그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발생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게 안타까우면 발생하지 않게 할 방법으로 뭐 기계 번역을 아예 전면적으로 금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계 번역을 감독하는 인간이 필요한 거죠.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그 기술이 최종적으로 치명적인 결정을 하는데 유일한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 통역사가 같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통역사가 중심으로. 근데 그거를 지금 미국 정부는 밀린 심사 빨리 처리하려면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효과적이라고. 그 너무 합리적인 도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미국으로 들어온 난민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만 있냐고. 진짜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온단 말이야.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들 다 심사하고 해야 되는데 필수 아닐까? 뭐가 필수야? AI 번역이?
번역이 필수적인 거야?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것도 또 나중에 얘기합시다. 떨어뜨리는 얘기는. 난민 심사의 과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그 인원을 결과적으로 다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사람이 붙어서 하기는 한계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기술 도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심사가 여러 과정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 아까 그 사례도 이거는 떨어진 거였어. 아예. 응. 근데 이의제기나 그런 게 있잖아. 뭐 이직이 절차를 당연히 하겠죠. 재심 청구를 하겠지. 저는 그런 게 다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일단 떨어뜨리고 응. 일단 떨어뜨린 다음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치료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잖아. 그게 오히려 비합리적이잖아. 만약에 그 기계가 아이라고 제대로만 했으면 통과됐을 거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겨우 그 아이를 위로 번역한 그것 때문에 치료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잖아. 시간과 대가가 너무 크잖아. 치료했다고 보는 건데 나. 아, 그거를 개개인이 다 감수해야 된다? 그런 의혹은 사람이 해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이게 지금 오역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역 때문에 다시 어떤 구제 방법을 다시 신청을 하잖아요. 그거랑 전 별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AI 번역에 있어서 아니 그래 뭐 사람이 오역을 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죠. 기계가 오역을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면은 그런 위험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거지. 그치. 아니 사실 아프간 난민이 2021년에만 600만 명이래요. 미국 때문에 이렇게 아프간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미국은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정말 직접 행위자라서 자기가 직접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 행정 부담이 크다. 뭐 당연히 크고 그거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이 도입되는 것도 당연히 좋은 거고 근데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 아프간에서 난민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협조했기 때문에 탈리반 하에서 억압받는 거거든요. 탈리반 하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건 그 이유는 그래서 미국으로 난민으로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건 미국 정부에 협력했기 때문인 건데 그 대부분이 뭐 미국이 세웠던 아프간 정부의 군인이었거나 아니면 미군을 위해서 통역가로 일했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통역을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인 건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을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건 거지. 쫓아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쫓아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 통역사의 말을 믿을 수 있냐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 검증되지 않은 아메리카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통역사가 다른 난민들을 위해서 통역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너무 쓰레기 같아. 그러니까 통역사이긴 하지만 얘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할 거란 말이야. 그쵸, 중요하죠.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되게 중요한데 같은 나라의 사람인 거잖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아프지, 같은 처지의 사람들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나? 아까 직업윤리가 의심된다? 아 그렇죠. 아니 그렇게 얘기할 거면은 통역사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 난민 문제로 활동하는 난민들한테 조력하는 변호사나 활동가들 많은데 다 마찬가지인 거지. 통역사라고 해서 뭐 당연히 이 난민으로서 지위를 받을 수 있게 힘써야지. 뭔 중립이야. 중립을 가장한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난민을 일단은 어쨌든 떨어뜨려야 된다는 관점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다 받아들여.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적격이어도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적격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아니 뭐 당연히 있을 수는 있죠. 그 중에서도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고 온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문제야? 문제야? 근데 그거랑 똑같다. 다 이거랑 똑같은 거구나. 예를 들어서 사형제 반대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재판이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죄인데 사형에 해당하는 유죄라고 판사가 잘못 생각하는데 최종적이잖아. 죽였으면 이제 끝이야. 사형 집행하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놈이 범인이었다거나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무고한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그 다른 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을
죽여 마땅하다. 더 잘못이 많은 놈들을 갈아내겠다. 이거랑 그 기본적으로 논리는 똑같은 거네. 이미 자기는 자국에서 고난을 겪고 지금 난민 신청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도 된다. 그 색출한 게 너무 중요해서. 다미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다미님이 지금 쓰고 있는 모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진짜 내 이걸 말하기 싫다.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도 지금 테러리스트라고? 아니 테러리스트도 있을 수 있다.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당연하죠. 난민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테러를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어.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 그 자기 목숨을 잃어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을 핍박을 안 하면 되잖아. 문제의 원인을 안 만들면 되지. 어쨌든 인식이 난민들 중에서 테러리스트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난민을 가장하고 테러범이 들어올 수도 있다. 아메리칸 드림 또는 테러를 하기 위해서 진짜 난민을 구별해야 된다.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 더러워. 가짜 난민. 아니 기사에서도 그렇게 쓰니까 가짜 난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짜 난민이라고 써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쓰겠습니다. 일단 가짜 난민.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짜 난민하고 진짜 난민을 구별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동체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그 피해 망상이 있는 거구나. 아니 그거는 전 세계로 있는 거잖아. 유럽에서 일어나는 난민들의 어떤 그게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된 뭐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거는 난민은 제가 모르겠고,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관련해서는 통계를 봤었는데, 이주노동자들이 뭐 한국에 와서 뭐 사람 죽이고 뭐 어쩌고 한다. 근데 그게 일단 한국인이 피해자인 사례보다 이주노동자면은 자기 이주민 커뮤니티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더 많고, 그리고 인구 비율로 봤을 때 한국인 중에 범죄자 비율, 이주노동자들의 범죄자 비율, 압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범죄자 비율이 적어요. 뭐 한국 놈들 다 쫓아내 그럼? 난민은 더 심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범죄자가 없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난민 중에도 범죄자들이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난민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갖고 온 뉴스의 추상화를 좀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갖고 온 뉴스에서 핵심은 자동 번역이 어떤 사람의 되게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번역만이 아니라 그런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문제다. 제가 갖고 온 뉴스에서는 이거를 추출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갑자기 난민이라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가짜 난민은 어떡할 거냐고.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안 되지. 자기의 논지를 견지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AI 번역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이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잖아. 그 모든 난민은.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난민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AI 번역 같은 기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게 진짜 난민을 어쨌든 구별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일단 그게 재밌다. 미국한테 감정이입하는 거. 근데 실제 미국은 그런 식으로도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 시스템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되게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받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잘 돼 있는 거라니까. 근데 더 바라시는 거잖아요. 더 많은 통역사를. 당연히 어떤 시스템이든 완벽한 시스템이 어딨어. 그 시스템이 결함이 있고 그 시스템을 그러면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지. 원래 목적에 충실하게. 개선을 해 나가야죠. 그래. 그래서 자동 번역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그게 최종적이어서는 안 된다. 기계 번역이랑 비슷한 챗 GPT 같은 AI 생성기 만든 오픈 AI도 정부 당국이 위험이 큰, 예를 들어서 이런 난민이나 이주민 심사를 포함한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AI 챗봇을 이용하는 걸 금지한다 하고 올해 3월달에 이용약관을 업데이트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지. 그런 기업이나 정부들도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데 쓰인다? 이거는 다 잘못했다는 기본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는 동의를 하셔야지.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자동 번역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사가 판단했을 때 그것만을 근거로 너의 진술은 모순됐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또 동의를 해야지.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 없어. 자꾸 없대. 없지. 왜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성역관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주겠지? 해줘요. 그러니까 심사관이 진짜 작고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되게 난리란 말이지. 멀쩡한 사람들 다 떨어뜨리잖아. 그래. 근데 걔네가 진짜 막 수백 건씩 하니까 그게 어차피 안 된다니까. 뭐가 안 돼? 그럼 다 들어오라 그래.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제대로 들어오라 그래. 아니 난민이 그 지위를 인정받는 게 그 사람들의 굳이 말하자면 권리예요. 걸리죠. 왜 권리야 왜? 원래 유엔 협약에 따라서 권리 아니야? 한국도 그 난민협약 가입돼 있어. 가입 당사국이야. 탈퇴하든가 그럼. 탈퇴. 탈퇴하고 뭐 OECD도 탈퇴해 그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럼 왜 어쩔 수 없이 하겠어요. 그게 국제 기준이니까. 근데 거기에 본인의 기준은 국제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거를 지금 실토하는 거잖아. 국제. 그 장국은 정확하게 지금 국제 기준에 미달인데 왜 그러고 살아? 예산이 없다니까? 예산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서상 한국 정서상 난민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게 정서상 우리나라는 안 된다니까? 아니 정서상 난민한테 예산 별로 없다니까. 한국 얘기하면 2021년도에 나라 전체 예산 중 난민 관련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0.0004%. 주로 공무원의 출장비, 통역비 등의 인건비로 사용됐다. 이게 난민인권센터에서 낸 자료거든요. 0.0004%. 아이고 겁나 큰 돈이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더 많은 통역사와 더 많은 심사관을 두고 그쵸.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쵸. 그럴 필요가 있어. 난민들 세금 내는 거 알아요? 그쵸. 인정받으면 돈도 벌고 세금도 하고 다 내죠. 투표도 할 수 있다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됐네. 그쵸. 됐는데 근데 한국이랑 비교하고 미국은 뭐 우리보다 천조국이니까 우리나라 돈도 많고 더 많지만 수가 너무 달라. 미국에 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어. 아니 그거는 중요한 문제야. 그 난민이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특히 21세기 들어가지고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도 자기 나라 떠나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난민 인정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베벌리 hills 집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 엄청 힘들게 살아야 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었든 간에 여기서는 그냥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누가 그러고 싶어요. 난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미 강대국들이 그렇게 세계 질서를 어지럽혀가지고 난민이 엄청나게 발생했어.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저는 당연히 난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그 나라들의 각국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황이 안정될 수 있게 힘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근데 이미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든 놈들이 책임지고 그 고난을 피해서 오는 난민들을 일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자기 고국의 상황이 안정되면 돌아가. 그건 모르는 일이고. 그치 뭐 내가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요. 근데 이게 저는 과정에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는. 그쵸. 네, 과정에 있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일을 겪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 불합리한 일을 겪는 사람이 적어지도록 최선의 방식을 다 써야 된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그 최선의 방식으로 모든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을 때려받고. 아니 뭘 때려박아 0.000 아니 사이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통역관 두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 뭐가 힘들어 자꾸. 만원을 바라는 게 아닌가. 난민들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난민 미국에서 되게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러시아가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속도도 그렇고 비용도 전혀 안 받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받아들였어.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아프간 난민은 한 명당 575달러, 한국 돈으로 75만 원을 내야지만 그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돈도 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받은 사람 수는 뭐 10개월 동안 123명? 말도 안 되는 숫자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난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뭐? 무슬림 얘기를. 무슨 얘기야? 문화 환경. 문화 환경이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비슷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했을 때도 그랬어. 유럽 애들이 너무 충격적이라고. 이제 얼굴이 백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진짜 너무 전쟁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인데 이게 왜냐면은 자기 옆 나라 얘기니까 마치 우크라이나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미디어에서의 관심 주목도가 다르죠. 아니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 하듯이 다른 난민들에 대해서도 해라 할 수 있다. 근데 담임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난민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이고 그중에는 테러범도 많을 것 같다는 어떤 여론을 대변하고 계신데 사라지고 싶다 하면서 문화 사회적 환경이 그 우리랑 너무 다르다. 우리 누가 한국인 아니면 미국인? 아마 둘 다. 미국은 엄청 맞아. 다인종, 다민족, 다 종교 국가라 가지고 이미 무슬림 커뮤니티가 많이 있어. 그럼 우리나라. 한국이야? 한국도 근데 이민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어느 한 지역만 가도 아프리카 커뮤니티가 있고 음. 중동 커뮤니티가 있고 다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 무슬림 커뮤니티를 알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뭐 미디어상에 유럽에서 뭐 어떤 무슬림 난민이 저지른 범죄 이런 거를 보고 그거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결론 이거는 전혀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게 아니다. 안타깝지만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미국이 비용을 저감하고 사실 저는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빠르게 일 처리를 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다. 사소한 거에 집착하지 말자. 과정이다. 저는 인간국 통역사를 쓰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전혀 해로울 게 없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비용 문제만 효율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세계적으로 다 기계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합의가 생기기까지 뭐 되게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일반화된 시대를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건 거예요. 자동 번역을 아무튼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근거로 써선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이거 뉴스거리도 안 되는데 미국에서 바로 그럼 이건 잘못된 결정이다 하고 취소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뉴스가 되는 거죠. 취소를 어떻게 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재심해야 돼. 어차피 재심하고 그러는 게 맞아. 더 힘들어. 괜히 쓸데없이. 난민 딱 통과시켰으면 깔끔하게 딱 끝나는데 괜히 또 막 이거 뭘 잘못했고 어쩌고 서류를 막 100장을 써가지고. 그럼 난민이 쓰는 거야. 판사도 시간 들어서 또 읽고 봐야 되잖아요. 판사 제대로 안 봐 어차피.